자, 일단은 경우의 수. 경우의 수에서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분류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문제를 잘 풉니다. 머리 좋아서 잘 푼다? A. 모르죠. 막 IQ가 막 150 이상 된다면.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 일반적인 선생님을 포함해서 우리, 가장 일반적인 우리들은 머리가 좋고 나빠봤자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죠? 결국 수학은요, 노력이고 학습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뭘 해야 된다? 분류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자. 일단은요, 사건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사실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집합을 아직 안 배우신 학생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선생님이 지금 왜 이 사건이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 헤드, 테일. 이렇게 해서 앞면을 H라고 놓고 뒷면 T라고 놓습니다.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고배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아마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학습을 했었을 텐데,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도 이제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A가 일어난 경우, 수가 M과 각각에 대해 사건 유행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걸 이렇게 못 찾았지, 내가.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을 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교통수단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간다. 뭐 대전에서 부산까지를 가는데 뭐 세 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지. 뭐 자전거를 타고 간다. 아니면 뛰어간다. 가다 이제 쓰러지겠지 사실은. 자, 다음에 뭐 택시를 타고 간다. 택시가 엄청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버스 타고 자전거. 버스 타고 뛰어가는 거. 버스 타고 택시 타는 경우. 세 가지가 나왔죠? 기차 타고 자전거, 기차 타고 뛰어가고, 기차 타고 택시 타는 또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6가지가 나와요. 그럼 2 곱하기 3. 왜요? 동시에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요? 서울에서 대전 가고 대전에서 동시에 부산을 가요?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잇따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연속성이 있다 이겁니다. 연속성이 있을 때는 고배 법칙. 연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어. 해석이 안 돼. 그럴 때는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에서 대전을 가서 연속해서 부산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죠?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경우 두 가지. 잇따라서 연속해서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경우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배 법칙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도 이 간단하고 쉬운 거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지 진짜 어려운 거를 쉽게 풀 수 있는 기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전이 있어요. 한 개가 있어요. 주사위가 있어요. 한 개가 있어요. 동시에 던졌어요. 동전이요? 앞면 또는 뒷면이에요. 주사위요? 1에서 6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오는 경우 6가지. 또 뒷면 나오고 1에서 6 사이 나오는 거 또 6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12가지가 되는 것인데, 동시에 던졌으니까 2가지 곱하기 6가지에서 12가지네 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또 동전을 던지고 이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이겁니다. 연속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함수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 저기 함수래요. 확률까지 계속 나오는 아주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동시냐 동시가 아니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선생님은 연속성이냐 연속성이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좀 이따가 필기하시고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을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돼요? 3 또는 5입니다. 3이 나오고 잇따라서 5가 나오는 게 아니죠. 연속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분류를 잘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3이 나오는 경우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5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하십시오. 3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1, 2가 나오는 경우. 또요? 2, 1이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죠. 자, 5가 나오는 경우는요. 1, 4, 4, 1, 2, 3, 3, 2.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3이 나오는 것과 5가 나오는 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또는 개념이니까 합의 법칙. 그래서 2가지, 4가지를 더해서 6가지가 된다. 쉬운 문제다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에는요. 2번 문제 288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 언뜻 중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중요한 건 언제 공부했느냐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288을요. 소인수분해를 해볼까요? 2, 1, 4, 4 이렇게 2, 7, 2 이렇게 2, 3은 6, 2, 6 이렇게 1, 8 이렇게 2, 9 이렇게 3, 3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요. 얘는요. 2의 5제곱이 되시겠고요. 3의 2제곱이 되는데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요 지수 있죠. 요 지수. 지수에다가 2를 더하세요. 그리고 곱하래요. 왜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특히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 3, 18 답은 18개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세요. 2의 5제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1하고요. 2하고요. 2의 제곱하고요. 2의 세제곱하고요.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5제곱의 약수들은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올 겁니다. 3의 제곱의 약수들은요. 1이 있고요. 3이 있고요. 3의 제곱이 되겠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을 자기들끼리 룰루랄라 곱해서 이 녀석들끼리 곱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약수들이 될 거 아니겠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약수의 개수를 묻는 것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표를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뭐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럼 얘는 1이 될 거고요. 얘는 2가 되겠고 2의 제곱이 되겠고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얘는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세제곱, 3 곱하기 2의 세제곱, 3 곱하기 2의 5제곱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얘는 3의 제곱, 2의 제곱이고요. 얘는요. 3의 제곱, 2의 5제곱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개수를 묻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총 약수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수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가 되는 거죠. 왜 2를 더한지 이제 알겠죠? 2를 더한 이유는 바로 요 1 때문에 그렇습니다. 2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1까지 포함하니까 하나 더 더해줘. 그래서 이 두 녀석을 곱해서 18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게 바로 원리였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를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대수 파트에서 수열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응용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기본 개념 확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튼튼한 친구들이 나중에 진도를 더 나가고 어려운 문제, 나중에 그런 문제도 이제 풀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죠. 3번 문제.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배열했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가 돼야 세 자리 자연수. 그럼 세 자리 자연수니까 이렇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말이죠.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일단은요. 5의 배수는 뭐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0하고요. 5.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분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1의 자리가 0인 경우 분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1의 자리가 5인 경우로 생각을 해볼까요? 0인 경우는요. 자, 0 빠지고요. 1, 2, 3, 땡땡땡 9까지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배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후보군들은 1에서 9까지 다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요. 연속성이 있잖아요. 곱의 법칙이 되시는 것이고 여기 하나 들어갔을 거니까 8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곱의 법칙이 되는 이유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72가지가 된다. 1의 자리가 이번에는 5가 되는 경우는 후보군들은 0, 1, 2, 3, 4, 5, 6, 7, 8, 9 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들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요. 몇 가지입니까? 5 빠졌죠. 근데 0도 빠지죠. 그러니까 얘는 8가지가 된다. 알겠습니까?
왜? 0이 들어가면 세 자리 정수가 아니잖아요. 0 빠지고 5 빠졌으니까 10개 중에서 2개 빠졌으니까 8가지. 만약에 뭐 3이 들어갔다고 쳐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뭐예요? 0을 포함 다시 되는 거 맞죠? 5 빼고 여기 있는 녀석 빼니까 또 8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긴 0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88에 64가지가 된다. 연속성 있으니까 곱의 법칙. 그럼 두 녀석은 연속성 있는 게 아니죠. 0 또는 5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두 녀석을 더하니까 136가지가 바로 정답이 되신다. 오케이.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자,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러면요. 자, 자연수에다 자연수 더하면 자연수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분류를 하세요. x 더하기 y가 뭐인 경우? 4가 되는 경우. x 플러스 y가 뭐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디귿. x 플러스 y가 뭐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는 안 되죠. 등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탈락. 결국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주사에 던졌을 때랑 똑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2하고 3 또는요 2하고 2 또는요 3하고 1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 5가 되는 경우는요 1, 4, 2, 3, 3, 2, 4, 1 마냥 안 어렵죠 이거는? 자, 네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연속성이 없으므로 7가지가 된다. 개수는 7개. 끝.